낚시의 즐거움은 그 끝이 없다. 조랑무국 이번 시간에는 나주시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남평읍 풍림리 둔벙입니다. 이 풍림리 둔벙은 웬만한 소류지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방이라든가 배수문이라든가 이런 그 수리 시설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서 둔벙이라고 한 겁니다. 자, 봄꽃이 한개해 있는 바로 옆자리에서 봄 향기를 맡으면서 하루 졸악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편성 다 했습니다. 지금 이 둔벙이 저 오른쪽부터 저 왼쪽까지 한 바퀴 돌면서 쭉 보니까 물색이 좋아서 수심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가늠이 안 됐었는데, 연안 쪽은 50cm, 그리고 저 안쪽으로는 약 80cm, 이런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심으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편성 운영하는 것은 지금 철이 이 복사꽃이 피고 벚꽃이 활짝 핀 계절이니까 산란철 낚시에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가쪽 연안수초 앞에 찌를 벌려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저 안쪽에 그 수초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보니까, 작은 수초들. 그래서 그 안쪽으로 하고 상공 때부터 사공 때까지 오늘 6대 편성 운영합니다. 자, 이제 미끼를 적당량 준비를 해서. Some people long for a life that is simple and planned, tied with a ribbon. Some people won't sail the sea because they're safer than land. 쪼로록. 아주 좋아요. What's written, but I'd follow you to the great unknown. 아, 여기에 블루길이 있구나. 자, 첫 얼굴을 블루길로 봅니다. 요 꽃나무 밑에 이렇게 낮은 수심입니다. 거기가 지금 이 수심인데, 거기에 사실은 큰 붕어 연안 접근을 기대하고 넣어놨는데 블루길이 무네요. Well, it's all an adventure that comes with a breathtaking view. Walking a tightrope with you. 옳지. 자, 그렇습니다. 이 와보시게, 그대는 무엇인가? 어쩌, 아하. 자, 이러시죠. 살치가 먼저 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침내 해는 졌고, 자, 지금 1번이 슬슬 가지고 노는데, 저게 붕어가 아니고 아마 블루길이지 않겠느냐. 여기에 살치하고 블루길이 서식을 하는데, 지금 노는 걸로 봐서는 찌부를 밝힐 시간인데 블루길이 덤벼서 그러는 것 같다. 올라옵니다. 덜을 안 올리네, 덜을. 왜 자잘하건데 블루길인가. 이리 오시게. 오, 붕어다, 붕어.
풍림리 둔벙에 아주 작은 붕어를 먼저 만납니다. 그래도 붕어라고 찌는 차분하게 높지는 않았지만 예신하고 본신을 하네요. 떡밥 콩알 낚시를 하면은 씨알 선별이 안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붕어들이 사실은 오후에 자주 입질 올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러진 못했고 처음으로 붕어 입질 받고 챔질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블루길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붕어가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요 양쪽 가에는 지금 오후에 넣어놨는 그 채집망을 확인해 가지고 이거는 또 허챔질이 되네요. 채집망을 확인해서 참붕어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간낚시, 대물채비는 참붕어를 해놓고 나머지는 즐기는 봄에 떡밥 콩알 낚시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계 슝. 바람이 벌써 선선한 느낌이 드는데 참 봄은 봄이다. 새우 채집망을 가서 보니까 참붕어가 들어와 있고 정말 신기하게도 가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재가. 이게 민물 가재입니다. 가재. 그것도 가재 중에서도 이 정도면은 아주 대물급 가재입니다. 이 가재는 수질을 가늠하는 생물 종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1급수, 최소한 2급수 이상 그런 수질을 여기가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멀리로는 아파트 불빛이 보이는 도시 외곽인데 이 둔벙은 뒤 산 밑에 어디에도 산에서 물이 들어오고 다른 데서 유입되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바로 산골짜기 물, 맑은 물 속에 이렇게 가재가 서식합니다. 이게. 참붕어를 깨서 1번하고 6번 때는 참붕어 대물낚시, 간낚시로 들어갑니다. 자, 저게 입질은 하는데 저게 바로 잔챙이들이 와서 입 언저리로 물었다가 팍 튕겨서 놓고 하는 입질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챔질하면 허챔질이죠. 이제 몇 번 저렇게 하고 나면 이제 꺼내서 떡밥을 새롭게 해주고, 자,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비슷한데 이번에는 조금 나아 보이는데 또 놓네요. 자, 이런 입질이 바로 이제 잔챙이들이 와서 하는 입질입니다. 옳지. 이번에는 걸렸다. 자, 이런 붕어 친구들이 찌를 올렸다 놨다 하는데 이제 밤 시간이 되니까 얘들이 행동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큰 붕어 입질처럼 차분하게 찌를 올렸다가 챔질하면 허챔질되고, 지금 이게 글루텐이 바늘에서 빨리 분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챔질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바늘에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혼났지? 재밌다. 2번 올라온다. 2번 올라온다. 그렇습니다. 자, 이리 와보시게. 다시 4번이 또 올라옵니다. 얘도 걸었습니다. 요번에는 쌍권총. 옳지. 2번은 자동 방생. 여기 와서 했고요. 자네씨는 이리 오시게. 딱 그 사이즈. 미끼를 옥수수로 변환을 하거나
전체를 참붕어로 변환을 하거나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꼭 이런 붕어들, 일단은 좌우측에 대물채비 해놓은 데는 참붕어를 해놨는데, 지금 이 콩알채비 해놓은 데는 그 콩알채비 그대로 양 바늘에 옥수수 알갱이를 꿰서 옥수수로 씨알 선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게. 자, 지금 이런 현상이 일단 오후에 집어제를 썼었는데 잔챙이들이 지금 바닥에 집어제에 의해서 많이 집어가 돼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잔챙이들이 중심부로 해서 집어가 돼 있으면 그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씨알이 굵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집어가 된 거를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옥수수를 이용해서 옥수수는 아주 잔챙이들보다는 한 치수 높은 씨알 선별이 가능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두 바늘 콩알낚시 바늘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옳지. 이리 오시게. 자, 이리 오시게. 옳지, 옳지, 옳지. 좋아요, 좋아요. 오. 그래도 옥수수 썼다고 조금 퍼덕거리면서 나온다. 이리 오시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 자, 우서. 자. 지금 바닥에 오후에 대편성하고 찌 밑에 그 확산성 있는 집어제를 썼고, 또 떡밥 콩알낚시를 계속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잔챙이들이 아주 많이 와 있어요. 그런 속에서 그나마 밤이 깊어가면서 씨알 선별한다고 전부 옥수수로 교체를 해놨는데 거의 먹고 입질 안 하고 오랜만에 이 붕어가 입질하고 나왔습니다. 가시게. 슝. 참. 옥수수를 콩알 바늘에 달아놨는데 옥수수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분명히 밑에 집어넣는 데 있는데 잔챙이들이고 옥수수 들어가서는 또 반응이 없고, 그래서 이제 떡밥을 이용한 대물낚시, 떡밥 대물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채비를 교체하지 않고 이 콩알 바늘 두 바늘을 합봉해 가지고 이렇게 떡밥을, 지금 제가 여기에 원래 글루텐에다가 어분을 넣어서 딱딱하게 떡밥을 뭉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달아서 바늘 두 개가 합봉인 상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떡밥을 가지고도 씨알 선별을 해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도 지금 끌쩍 하면서 옳지. 보자. 너는 얼마나 한 거길래. 자, 보자. 떡밥을 크게 달아놓고 계속 끌쩍 하다가 오랜만에 찌를 제대로 올렸는데 제대로 선별을 못하고 떡밥을 크게 해놓으니까 떡밥이 물 먹고 풀리잖아요. 그러면 가에서부터 꼼질 하면서 갉아먹고, 그러고 이제 떡밥이 작아지니까 찌를 쫙 올리고 나온 붕어입니다. 자, 가시게. 지금 2번, 3번도 똑같은 현상인데
어느 시간인가 떡밥이 바늘에 붙은 게 작아지면은 또 먹고 올라올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큰 붕어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씨알 선별이 되는데, 지금 오후에 이 밑밥, 잘 풀리는 밑밥을 찌 곁에 한 번씩 이렇게 쪼로록 쪼로록 해놨더니 잔챙이들이 굉장히 집어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걸었어. 자, 걸었습니다. 이리 오시게. 자, 우카. 자, 밤새고 새벽 인사를 합니다. 밤새 지금 이 붕어도 옥수수를 물고 나온 붕어입니다. 이 이상 씨알이 분명히 여기에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 정도 씨알, 그 이하들이 바닥에 쫙 깔려서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큰 붕어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큰 붕어들이 먹이를 와서 탐할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자, 잘 가시게. 숑. 이것도 제대로 입지를 못하네. 건드리기만 하고. 자, 지금 바람이 없이 명경 같은 이 수면에 꽃 같은 찌를 딱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제 여기 도착해서 자리 잡고 1번 때와 6번 때는 참붕어를 채집해서 대물 채비에 그대로 세워놨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움직임이 없고요. 2, 3, 4, 5번 이 네 대는 떡밥 콩알 낚시를 하다가 그 확산성 집어제를 잠깐 썼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랬는지 잔챙이들이 너무 많이 바닥에 모여들어서 나중에 씨알 선별하는 낚시를 했습니다. 이 씨알 선별하는 낚시는 다양합니다. 떡밥 콩알 낚시 하다가 잔챙이가 많이 덤볐을 때 조금 더 큰 붕어들을 만나고 싶다 할 때는 어제 제가 했던 것처럼 합봉을 해서 조금 딱딱하고 크게 해가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선별이 가능하고요. 지렁이 낚시를 할 때는 지렁이 한 마리를 꿰다가 잔챙이들이 극성을 부리면은 굵은 지렁이 3마리, 5마리를 꿰서 하면은 또 씨알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렁이 가지고도 대물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또 새우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새우는 무조건 대물 낚시 미끼다. 그게 아니고 새우 중에서 아주 작은 새우를 콩알 2반을 채비에 끼워서 하면은 떡밥 콩알 낚시처럼 마리수 낚시가 또 가능하고요. 이게 반대죠. 또 참붕어를 가지고 대물 낚시 하다가도 마리수 입질이 전혀 없어서 나는 그래도 찐 올림과 잔손맛이라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참붕어 채집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들을 이봉채비, 콩알채비 바늘에 꿰가지고 하면은 마리수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납자루 가지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이 낚시는 같은 미끼 가지고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씨알 선별을 하는 것인데, 제가 어제
이 4대를 가지고 떡밥 콩알 낚시하다가 합봉회에서 했는데 그래도 선별이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아예 이럴 때는 이제 미끼를 바꾸는 거거든요. 메주콩이라든가 옥수수 여러 알이라든가 이렇게 고형 미끼로 바꾸는데 그 미끼로 바꿔놓고는 약간 한 치수 정도 큰 붕어 몇 마리 만났는데 그나마 이제 오늘 아침 시간 지금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낚시하면서 마리수를 즐길 것이냐 아니면 대물 낚시를 할 것이냐 할 때 마리수를 즐기다가 이렇게 씨알 선별을 위한 대물 미끼로 했을 때에는 마감할 때까지 전혀 입질 없이 미동도 없는 기다림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오랜만에 꿈찔하더니 마네. 자, 또 모자를 쓰고 비님께서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한 차례 지나가더니 이제 예보대로 본격적으로 비가 올 건지. 낙화유수라 꽃잎이 떨어져서 흐르는 물을 타고 흘러가는데 빗방울에 동그라미는 방울방울 방울방울 그려지고 참 아름다운 무르익은 봄 풍경이다. 자, 조랑무국 이번 시간에는 풍림리 둔봉에서 하룻밤 낚시 즐겼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곳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조랑무국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